4차 산업혁명 시대, 더더구나 이런 기업가 정신이 많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또 한 번에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10년 뒤에 페이스북은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나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로 접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것은 이제 SNS,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채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페이스북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10년 뒤에 페이스북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방식으로 소통이 가능하게끔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페이스북이 텔레파시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능하게끔 하는 기술을 구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텔레파시로 사람끼리 소통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가 초능력자가 아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 아니면 1960년대 대한민국에서, 전쟁 직후의 대한민국에서 지금 딱 50년 뒤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 또는 많은 IT 강국, 전 세계 1위라고 하죠. 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로 예견을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도 보고 계실지 모를 그 핸드폰이라는 것을 저는 기억하기를 이만한 사이즈의 핸드폰을 제일 처음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기술이 사실상 우리 앞에 현실로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일 텐데요. 페이스북의 텔레파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이미 현실이다. 바로 이런 것들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듣게 되시는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차 농업혁명, 2차 산업혁명, 그리고 3차 정보혁명, 이런 식의 1, 2, 3, 4차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마지막에 오는 이 정보혁명이 기술의 융합과 연결을 가능하게끔 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증기라는, 그러니까 석탄을 떼서 증기라는 에너지로 이제 기계를 움직일 수 있게 돼서 일일이 사람들이 손으로 농사를 짓던 것들이 이제는 기계가 전반적인 산업에 투입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생각했던 굉장히 급변했던 이 산업의 패러다임을 1차 산업혁명, 농업혁명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로 석탄을 떼고 그런 원료들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아니라 전기로 기계를 움직이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 됐는데, 전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예요. 그 벨트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10명이 서서 일일이 작업을 해서 조립을 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그 벨트 하나가 움직여서 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또 한 번의 산업혁명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기계를 사람이 조작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물건을 올린다든지 뭐 시스템이라든지. 그런데 3차에 와서 무엇이 가능하게 됐냐면 컴퓨터와 프로그램이 사람을 대체해서 이것들을 가능할 수 있게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 2, 3, 4차로 나눌 수가 있게 되고요. 마지막 4차를 기술과 융합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 이 안에서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맨 처음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대표하는 기술일 텐데요.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서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는 기술.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IoT 그리고 빅데이터 로봇이 만나서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는 스마트한 공장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 현실 사회에 적용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로봇 공학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병원에 보시면 가보셨죠? 우리가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하는 이 모든 기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로봇 공학이 병원에 도입된, 생명과학과 함께 결합해서 병원에 도입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없다.
이제는 이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요. 작게는 액세서리부터 크게는 중국에서는 집도 만들어내는 3D 프린터가 있다고 해요. 그 3D 프린터가 일주일에 뭐 10채의 집을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사실상 사람이 집 한 채를 짓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이 3D 프린팅의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테고, 이제는 이 3D 프린팅의 기술이 바이오 기술과 만나서 인간의 장기 까지 만들어내는 세상이 왔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인데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빅데이터는 인간이 제공하는 모든 어떤 정보들을 하나의 정보로 취합해서 그 안에서 통계를 내고 그 안에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균적으로 이럴 테니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 거야 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인데요.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이 빅데이터가 쓰이는 분야라고 하면 바로 마케팅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녹색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녹색창이 이 정보는요, 사람들이 컴퓨터로는 몇 번, 모바일로는 몇 번을 조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로 키워드를 삼았을 때는 사람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이 정도입니다 라는 것을 딱 바로 눈앞에 가시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또한 빅데이터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과 자동차가 만나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이미 현실이다. 이 기술들의 융합, 그러니까 이 각각의 기술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기술들을 이거와 이거를 함께 아니면 이거와 이거를 함께 융합하고 연결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눈으로만 보고 손으로 만지던 이런 기술이 이제는 데이터화되고 인공지능화되면서 만질 수 없는 것 또한 기술이 된 것이고요. 이런 많은 것들이 축적돼서 사람들에게 좀 더 인공지능 자체가 이런 빅데이터를 딥러닝을 한 것을 보고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공지능은 인간만이 할 수 있던 기억, 연산, 학습, 축적, 판단, decision making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부 대체함으로 인해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화이트 칼라의 대량 실업입니다. 예를 들어 1, 2차 때는 그 농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생산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대량 실업이 일어났었다면 4차 산업혁명이 조금 더 유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화이트 칼라의 직업군의 대체가 바로 이 인공지능들이 대체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그 기술과 융합 그리고 연결의 대표적인 예로는 무선 기저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기저귀를 엄마들이 아이들 갈아줄 때 보면 만져봐야 해요. 그래야지 뭐 볼록하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그런데 이 무선 기저귀는 아이가 얼만큼 이렇게 쉬를 해서 이제 기저귀가 갈아줄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무선 기저귀가 있고요. 또는 무선 인터넷 센서를 장착시킨 이제 농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네덜란드와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농장은 소가 만약에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 100마리의 소의 상태,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테고요. 가든 정원에서도 이 기술은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그 물 뿌리는 보셨죠? 그 호수 같은 경우 지금 식물들의 상태를 파악해서 언제 내가 물을 틀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알아서 물을 주는 시스템이 된 거고요. 그리고 요즘 반려견이나 이렇게 그 고양이들을 집에서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때 이런 목걸이를 장착해서 이 목걸이는 그 아이들의 그 반려묘나 반려견들의 상태나 또는 위치, 기분까지도 이제는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융합되고 연결된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이 단순히 어제 있었던
그 기술들이 어제는 저희가 긴가민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당장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현실이 되어 있는 이런 세상, 앞으로 일주일 뒤, 1년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을 우리는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그렇지만 이런 변화 또한 눈에 띄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티핑 포인트라는 시점입니다. 티핑 포인트는 예를 들어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막 딱 이게 티핑 포인트구나 라고 느끼실 법한 부분이 컴퓨터가 없었는데 컴퓨터가 나타났다. 핸드폰이 인터넷이 안 됐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된다. 뭐 이런 식의 딱 어느 시점에서 굉장히 우와라고 갑자기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티핑 포인트는 너무 충격적이야. 와, 이런 것들이 가능해? 라고 사람들이 느낄 법한 그 시기를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티핑 포인트는 갑자기 없던 것들이 짜잔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서서히 달아오르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 융합되고 연결된 기술이 하나의 결과물을 나타내면서 짜잔 하고 드러나는 시점이 바로 티핑 포인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변화가 일으키는 우리 사회 현실 속의 티핑 포인트를 바로 기술적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유용할 법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서 OX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연결과 융합은 우리에게 100세 시대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젤리나 졸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헐리우드 여배우 아시나요?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생명과학 기술이 DNA라는 것을 통해서 너의 지금 라이프 스타일이 이러니 5년 뒤, 10년 뒤에 유전자적인 요인과 함께 만나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야? 라는 결과를 준 거죠.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래학자들은 인간의 수명을 100년이 아니라 이제는 150년, 뭐 180년까지도 점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해야 되는 이 시기에 한 번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를 OX 문제로 제가 퀴즈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4차 산업혁명은 실체가 없는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이다. O인가요? X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너무 무시했나요? 네, 지금쯤 당연히 X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좀 몸풀기였습니다. 워밍업. B. 4차 산업혁명의 진정한 융합은 다양한 분야를 조금씩 골고루 아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자, 이건 어떠신가요? O인가요? X인가요? 조금씩 골고루 알아야 융합이 잘 된다. 어떠신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격차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지식과 부를 나누어 줄 것이다. X겠죠. 제가 지금 B를 얘기를 안 드려서 굉장히 지금 찝찝하고 뭐야 그래서 B의 정답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아닙니다. 이 융합 B도 사실은 X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융합이라는 것이 다양한 분야가 결합돼야 하긴 하지만 각각의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 또는 기술들이 만나서 또 하나의 융합을 일으키는 것을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가장 원하고 또 지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기술의 격차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지식과 부를 나눠주기는 어렵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런 IoT나 뭐 이런 기술,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도 하고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D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인공지능은 인간의 모든 영역을 대체할 것이다. 자, 우리 수능을 겪어온 세대들이시죠. 수능에서 절대 모든이라고 하면 그것은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영역을 아직까지 대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게 뭐냐면 인공지능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모든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감각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의 어떤 직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인공지능이 거의 인간의 그 능력 그 이상을 따라잡았다고 하니까요. 얼마 안 있으면 인간의 오감까지도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텔레파시도 가능한데 그게 뭐라고 오감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곧. 자, 마지막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을 예고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것들이 인간의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고요. 토마스 프레이라는 유명한 미래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향후 10년, 20년 안에 인간 일자리의 대부분이 소멸할 것이고 또 그것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니까요. 그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뒤 후반부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삶과 직업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그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요? 바로 그것이 기업가 정신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해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